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입니다. 12월 6일 아침 지금 5시 40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 많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첫 뉴스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바로 울산 김기현 시장 낙선을 시키기 위한 정부 여당 그리고 플러스 경찰 아주 주도 면밀한 사전 기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모든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 제가 정리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김기현 사건 2017년도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하십시오. 2017년도 가을부터 첩보를 작성해 가지고 2017년도 공식적으로 12월에 본래는 11월에 넘겨서 12월에 수사를 작성한 걸로 되어 있는데 오늘 언론을 보면 12월에 이첩하고 공식 수사 개시는 2018년 1월로 지금 그렇게 조금 시기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청와대에서는 이제 제보받은 문건을 잘 정보보고서, 첩보보고서 수준을 넘어가는 정보보고서로 잘 다듬어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경찰에 넘겨줬는데 그때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넘겨줬는데 2018년 1월에 말이죠. 청와대 인근에서 지금 공약 정책팀장 송철호 시장 선거 때 정책팀장을 맡은 현 부시장 송병기가 서울까지 와서 청와대 인근에서 청와대에서 이 균형 발전 비서관 실에 있던 선임 행정관하고 만나서 공약을 논의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확인이 됐어요. 자, 이 정도 되면 경찰에서는 청와대에서 내려준 첩보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김기현 비리를 쫓고 그 다음에 서울까지 와서 캠프 사람은 공약을 전부 다듬어 가지고 이 공약이 선거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이 공약을 잘 다듬고 이 정도가 됐으면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요. 이 수사 전에 벌써 적폐청산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적폐청산위에서 이번 사건을 이 박범계 위원장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의혹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 울산시장 김기현의 동생 비리 문제가 또 거론됐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자유한국당에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신조회까지도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부터 2018년도 6월 선거 때까지 통신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김기현 시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경찰,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기획, 집행했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첩보는 A4 영역짜리 4장인데 의혹사항이 6, 7개로 잘 정리해서 이 문서를 넘겨줬다는 거예요. 경찰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찰에 이 첩보를 넘겨주도록 지시한 사람은 백원우 민정비서관. 이게 본인의 소관 업무도 아닌데 그것을 넘겨주라고 박경철이한테 지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박경철이는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밝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권, 청와대 직제령을 벗어나는 월권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해서 문건을 작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국무총리실, 현재는 국무총리실에 있는데요. 문무행정관. 이 사람은 받은 것만 넘겨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첩보 문건을 최초로 청와대가 그냥 받아서 넘겨준 것이 아니고 송병기 현 부시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서 본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첩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송병기는 이것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그냥 적당히 알려준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적인 첩보 제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이제 이게 과연 송병기가 그리고 이 문건을 이 첩보를 작성한 문모 행정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주고받고 했는지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청와대가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유는 금방 다르다는 걸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해명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런 것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야지 자기네가 어떻게 밝히느냐 또 이렇게 한 발 빼고 물러서고 있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민주당 내부 동향입니다. 이때쯤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작년 첩보를 막 만들고 이제 경찰에 첩보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넘겨줄 것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논의가 됐겠죠. 청와대 안에서.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에서 보고서 작성하니까 빨리 내려보내 이렇게 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를 당선시킬 것이냐. 이게 지상 과제다. 8번이나 떨어졌는데 가장 친한 인권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는데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비공식 공식 거론됐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일쯤에 비공개 최고위원회 열렸는데 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 김기현 시장 동생 비리 문제가 거론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시에 울산 지역을 울산 지방 권력의 적폐를 언급한 사람이 울산시당 위원장을 겸했던 임동호 최고위원인데 이 임동호 최고위원이 울산 권력 적폐를 언급하면서 김기현 시장 동생의 비리 의혹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 최고위원은 이러한 동생의 비리 관련 내용을 문서로 잘 정리해가지고 참석자들한테 나눠주기까지 했고요. 그 문건에 김기현 동생 이름이 제목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기현 시장 본인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동생 주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임 최고위원은 당이 울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는 챙겨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 당시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전언이다. 그러니까 이 회의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처음 회의가 열려가지고 열린 회의에서 울산 선거 얘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울산 선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대목, 여기 대목에서 이 임동혁 최고위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울산에서 최근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시청자 여러분 뭡니까?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얘기는 언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 상당 부분 사실과 근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내가 현 단계에서 불러버리면 이게 뭐가 되겠느냐? 난장판이 되지. 나는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 임동혁 이 최고위원도 임동호 최고위원도 언젠가는 검찰에서 참고인이 됐든 뭐가 됐든 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때 열었던 최고위원회 문건까지 만들어졌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에서는 당연히 이 문건 찾고 나설 것이다. 강제 수사를 통해서든 아니든 간에.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범계 위원장도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지역별로도 적폐청산할 게 많은데 시도별로도 적폐청산위가 구성돼야 한다. 울산에도 설치가 필요하다. 고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게 임동호 최고위원이 밝히고 있어요. 근데 박범계는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한다. 기억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범계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죠. 그 다음에 통신조회 문제입니다. 통신조회, 전방위적인 통신자료 조회가 6.13 지방선거 전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 황운하가 부임한 2017년 7월부터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까지 황운하 수사팀에서는 김기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모두에 대해서 7차례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는 겁니다.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서 이 수사 관련 그리고 통신자료 조회하면 또 누구랑 선거 전략을 논의하는지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염탐한 것이죠. 정보 입수를 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이 통신자료 조회까지 했으니 이거 사실상의 불법 감찰인 불법 도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왜?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니까 잘못된 목적에 사용된 수단도 불법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통신 감청 이거는 엄청난 문제입니다. 과거에 국정원 이 불법 감청 사건 때 전직 원장 둘이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통신 비밀 지금 오늘날 같이 이 휴대폰 통신이 엄청 발전된 시장의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이 통신조에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수사 단순하게 하명 수사 의혹 차원이 아니고 이제 이 통신 불법 감청 문제에 대해서까지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된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시간이 갈수록 이 하명 수사 의혹 커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년 1월 달에 이 공약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공약은 뭐냐면 송철호 당시 선거 캠프에서 대통령이 공약한 내용 좀 잘 울산 지역과 관련해서 살펴봐라.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송철호까지도 말하자면 직접 개입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왜? 이 송철호 시장이 당시에 선거에 이기려고 또 선거 공약을 만들려고 순수하게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그 집행을 위해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현직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이루어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울산 지역에 대한 공공병원 건립 공약입니다. 그 당시 울산 지역 공공병원 건립하는 것이 일종의 지역 수건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역시 힘센 송철호 현 시장이 부임하니까 이 공약 내거는 공약을 이행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이 울산시가 공공병원을 유치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울산시 울주군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해서 총 2,059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병원을 건립하기는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니 이것이 이 사람의 당선에 얼마나 큰 좋은 혜택을 되는 공약이었습니까? 이러한 공약을 만드는데 청와대가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깊숙한 선거 개입 혐의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여당 후보라 하더라도 현직 청와대 그것도 청와대 직원이 직접 공약에 개입했으면 선거 개입이죠. 이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해명한 내용,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 그리고 송병기 부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이 얼마나 잘못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제보자였던 울산 부시장하고 이 문모 행정관하고는요, 우연히 캠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 2014년도부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대요. 이 정도가 되면 이게 철저하게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2014년도에 캠프장에서 만났다 한들 그게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을 진실로 믿으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캠프장에서 만난 게 아니고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됐대요. 친구의 소개. 이 정도 사안까지도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믿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것은요, 박근혜 탄핵 이상의 중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파만파로 퍼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크다 보니까 강심장을 갖는 추다라크라고 하는 법무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선거 개입 사건 제대로 수사해서 나오면 현재 나와 있는 것만 갖고서도 대통령의 개입 여부까지 지금 이미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보 사설에까지도 직접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률적으로까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말하자면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휘말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산시장 선거 매우 중요하고 저의 방송을 비롯한 우리 보수 유튜버들이 정확하게 실상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빠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열심히 여러분들께 이 김기현 수사 관련 내용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경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